네, 꿀벌은 스스로의 그 생육에 관련된 온도를 조절하는 이제 특이한 그런 곤충이죠. 그래서 요 적외선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꿀벌이 가슴 쪽에 이제 굉장히 그 몇 마리가 그 열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이건 이제 또 다른 사진입니다만 거의 뭐 40도 가까이도 올리고, 그래서 이쪽 이렇게 이제 찍히는데, 네, 열을 안 내는 다른 벌들은 이렇게 그냥 파란색으로 어둡게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벌 중에서도 이제 벌의 신체 중에서도 가슴 부분, 그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 이렇게 그 온도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걸 이제 뭐 그 히터비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뭐 발열벌, 난로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벌 자체 곤충으로서 이제 냉혈 동물인데, 얘네들이 마치 우리 그 정원동물, 포유류처럼 이렇게 일정한 어, 그 생육에 관련하는 온도가 필요한데, 얘들이 이제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이 벌을 양봉을 하거나 벌을 키우는 분들이 참 그런 점을 볼 때 참 재밌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이런 냉혈동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 유충을 이제 양육하거나 그럴 때 34도나 35도가 된다든가, 요즘같이 겨울에는 또 봉구를 지어서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또 겨울을 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생육 공간, 우리 양봉의 입장에서는 벌통 속에서 이 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생활을 위한 그 온도를 만들고 그 환경을,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컨트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을 내서 온도를 조절하는데, 예전에는 뭐 어린 벌들이 이제 그 히터 그 반려를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벌들이 다 히터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수펄도 어느 정도 그 반려에 관여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려를 어디서 하느냐? 조금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가슴 부위에서 이제 가장 그 강력한 발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벌들이 날르기 위한 이제 가슴 근육이 이제 가슴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벌들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날개 부분하고 근육 부분하고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날갯짓을 안 하면서도 근육 자체를 진동시켜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제 소모하면서 발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마다 좀 차이는 나지만 44도까지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이 44도라 그러면 목욕탕에 44도쯤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뜨거워서 들어가지도 못할 뜨거운 온도입니다. 여기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관찰하면은 요런 이제 빈 구멍 같은 데 벌들이 이렇게 그 내역봉들이 박혀 있는데, 아, 얘가 이제 청소하러 들어갔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반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그 봉개된 내부의 그 번데기들을 최대 70개 정도를 데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알기로 이제 번데기는 자체에서 이제 반려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얘네들이 안에 들어가서 덮여주거나 혹은 이렇게 붙어서 직접 이 부분을 가열하기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어서 가만히 있는 게, 머리 쉬는 줄 알았는데 쉬는 게 아니고 요걸 이제 따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산란해서 어린 벌이 그 태어날 때까지, 부화할 때까지 이 내역봉들이 따뜻하게 그 체온을 유지하도록 이제 반려를 하는 것이 벌의 이제 봉군이죠. 벌이라 그러지 않고 아주 봉군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초개체, 슈퍼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으로 얘들이 살아나가고 있죠. 그래서 벌통의 온도를 이제 스스로 조절을 하는데, 아, 어떤 벌들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온도가 또 생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벌들의 역할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꿀 따고 고가루 따와야 할 녀석들 외역복이 더 필요할 때는 35도로 양육한다 그런다. 그러면 이놈들이 좀 똑똑하다, 똘똘이가 된다 그러나 외형리를 손해서 빨리 밖에 나 그 자원을 채취해 온다는 거죠. 내역 일봉이 더 필요할 때는 원래 정상적인 온도가 34도라고 합니다. 34도로 양육하면은 좀 더 이제 충실하게 이제 청소를 한다든가, 또 동생들을 양육한다든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미세한 정도까지도 이 벌들이 온도를 조절해서 그 공군의 생존에 필요한 그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그저 뭐 대단히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이러한 지능을 갖고 있는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른 업무 변화에 또 선호도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그 온도가 이런 양육 온도나 이 온도가 이게 생육 자체 그 벌들의 그 생활에 극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이제 봉구를 형성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걸 봉구를 지어서 이렇게 그 제일 안쪽에 따뜻하고 제일 안전한데 이제 여왕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개 내부는 이제 27도 정도. 또 만일에 이제 여기에 이제 새끼를 낳거나 그러니까 산란하고 양육이 시작되면 이제 35도 이런 온도를 유지하게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한 27도 또 그냥 성충들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20도나 22도까지도 이제 하강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놈들 유충을 키울 그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 정도 에너지를 낭비해 가면서 명단축해 가면서 온도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월등봉구 외부는 약 9도 정도가 된다 그래요. 9도 정도 되면 얘네들이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죽지는 않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때때로 이제 여기서 몸 좀 녹인 놈이 쓱 나와서 밀어넣죠. 야, 너 들어와서 몸 좀 녹여라. 이게 계속 순환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죽지 않고 겨울을 넘기는 거죠. 또 에너지가 소진되면 다른 녀석들이 먹이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쪽에 있는 꿀을 다 소모하게 되면 이제 봉구 자체가 조금씩 이제 꿀이 쌓여져 있는 대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속 이제 그동안 저장해놓은 이 먹이들을 소모하면서 겨울을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음, 제일 안쪽 이렇게 벌이 봉구를 쥐면은 바깥에 있는 녀석들을 이제 요걸 둘러싸면서 이제 절연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에는 이제 여왕을 보호하고 혹시 이게 브루드 네스트라는 얘기 이제 유충을 키우게 된다면은 여기 35도, 겉에 33도를 유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점차로 차가워지고 밖에 온도는 이제 이렇게 요 둘러싸고 있는 놈들이 밖에 외기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공구를 이루게 되죠. 밖이 굉장히 춥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부는 따뜻하게 하는 공구를 이루면서 이제 때때로 이제 요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제 추운 겨울,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거죠. 그럼 이제 꿀벌의 어떤 체온과 행동에 대해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 꿀벌이 날기 위해서는 내부 온도가 35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35도 정도면 이제 거의 우리 그 포유류 정원동물의 체온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벌을 탁건드리고 부항 날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날르기 위해서 이제 워밍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비행 능력을 상실해. 우리 사람들도 등산 가서 체온을 뺏기게 되면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결국 이제 조난당하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체온 밖이 외부도 10도 이하로 돼서 너무 차가우면 이제 체온 상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벌이 날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우면 벌들이 안 날아다녀요. 그래서 체온이 더 떨어지면 운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그런데 이 35도라는 게 유충의 육아 온도도 35도가 필요로 하고요.
왁스, 이제 체절에서, 복부 체절에서 왁스가 생산되는데, 그거를 생산하는데도 35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양을 하면은 이제 그 얘들이 집을 짓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겨울에 아니면 늦가을에 그 소초광으로 소비를 이제 그런 걸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정도 35도를 유지하고 그런 열을 생산할 그 환경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역을 위한 최적의 기온은 22 내지 25도라 그러는데, 요거는 35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비행하면은 우리도 막 땀이 나잖아요. 그 과열이 된단 말이야. 그 정도로 시키기 위해서 35도, 예를 들어서 35도인 기온에서 날르면은 더 뜨거운 열이 그 35도에서 얘네들도 체온이 올라가는데 식히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더운 날씨에는 얘 활동을 잘 안 하는 이유도 그거죠. 그래서 22도나 25도 주변의 온도 기온이 22도나 25도 사이를 얘네들이 날릴 때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날아가면서 운동량을 또 식혀줄 수 있는 온도가 요거다 이거죠. 그뭐 누가 그것도 연구를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막 날르면 이제 운동을 하니까 열이 나잖아. 그럼 이제 이 꿀주머니에 있는 꿀을 조금씩 그 뱉어내서 혀로 이제 증발해서 열을 식힌다는 거죠. 이제 강아지들이 더울 때 혀로 이제 체열을 방열시키는 거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더운 조건에서 이 그 열이 이제 머리 두부로 이제 방열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요걸 되새김을 해서 이게 이제 식으면서 말리면서 이제 식힌다는 거죠. 그래서 두부의 온도 10도까지 감소시킨다. 그런데 결국은 막 날아가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이제 땀이 마르면서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 땀 대신에 얘도 채취한 그 넥타를 그 거꾸로 조금씩 내밀어서 요 식히면서 두부의 온도를 10도까지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꿀벌의 수집 활동은 그 최저 약 30도 정도 레인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비행하기 전에 근육을 진동시켜서 37도로 35도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 이제 날아가면서 이 작업에 의한 수동적인 체온 조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증발 우리 땀 흘리는 거 마찬가지 원리로 증발에 의한 냉각으로 온도를 체온을 이제 정상적으로 35도로 맞춘다. 음, 이런 원리로 이제 얘들이 체온,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그 온도와 관련해서 보면은 외부 온도가 7도에서 10도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썰렁한 날씨가 되는 거죠. 요 정도 되면은 벌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봉구를 이루고 있으면 이제 그 외부 온도가 제일 바깥쪽이 7도나 한 10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죽진 않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온도가 돼서 그렇게 그 절연체처럼 그 단열재 스티로폼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뒤에 외부 온도가 7 내지 10도가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벌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활동을 안 하는 거죠. 또 한여름에 매우 더워서 38도 이상 되면 이제 그 더우니까 우리 체온을 식혀야 되는데 우리도 뭐 이 정도 되면 땀만 뻘뻘 나고 이제 까딱하기 싫죠? 온두막에 앉아서 수박이나 먹고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벌 침입이나 뭐 이런 그 부황을 처단하거나 그럴 때는 음, 온도를 팍 올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열을 40 몇 도까지 올려갖고 죽이는 동안에 벌 자체는 최대 50도의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벌은 이제 그 정도 온도에서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같이 뜨끈하게 둘러싸여서 죽을 때까지 그 말벌을 죽일 때까지 얘들은 버티는 거야. 근데 말벌은 죽어버리고 이제 그런 그 특성이 있죠. 수펄도 뭔가 이제 일벌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체중 등치를 가지고 있는데 잘 관찰해 보면 그 봉군의 그 중앙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 수펄도 어느 정도 그 온도, 그 봉구 내부의 그 봉군의 온도 조절,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겠는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펄들이 보통 봉군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이유가 수펄의 정자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이제 남방에 기여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자의 활성 유지에 대한 것은 이제 어느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 요거는 이제 그 정자 그러니까 여왕벌을 한 냉장 온도에 한 2시간. 요거는 일반적인 그 공군 내의 온도로 2시간. 거기다 놔두는 거고요. 요거는 42도 정도에 한 2시간 방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자의 활력을 비교해 보니까, 뭐, 일반적인 그냥 봉구에 있는 것하고 뜨거운 조건에 노출됐을 때는 이제 그 의미 있는 차이가 없지만, not significantly different 뭐 그런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 따뜻한 데 그러니까 정자가 이제 따뜻한 데 있어야 활성이 그 생존력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추운 데에 위치하면은 정자 활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수펄이 그 활성 정자를 보호하다가 교미 여행을 떠나서 이제 넘기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기타의 온도의 영향을 보면은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월동 시기에 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면은 외기 온도가 이제 늦가을 되면은 이제 점점 선선해지죠. 그럼 요것들이 이제 여름에 퍼져 있던 것들이 가운데 모여요. 근데 요거 자체로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한데 겨울봉구처럼 촘촘하게 모이진 않죠. 근데 추우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체온을 나누는 거야. 그런데 외기 온도가 12도나 13도 정도로 서서히 떨어지면 슬슬 이놈들이 밖에 나가서 날아다니질 못하고 꼼꼼하게 모여서 봉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대개 한 외기 온도 12도나 13도. 그러니까 우리 기온이 이럴 때 월드 활동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12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거의 비행을 안 해. 괜히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행을 안 하고 비행 능력이 떨어지고 그냥 집에만 있는 거죠. 이제 모아도 그동안 저축해놓은 이제 꿀이나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추워서 얼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봉구를 찐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당번병들이 이제 반려를 해요. 야, 우리 전부 열내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맨 놈 열내서 좀 따뜻하다.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한두 놈이 더 열을 낸다든가 하는 한방벌이 활동을 하고요. 그 대신 이게 그냥 뭐 공짜로 열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먹어야 되지. 먹어서 태워갖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니까 먹이 소모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추운데 뚜껑 열고 그럼 다시 데피고 그러려면 얘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겨울엔 자꾸 뚜껑 열어보는 게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봉부의 그 바깥쪽에 붙어 있는 놈들, 그러니까 외부 쪽에 위치하기 있는 놈들은 반려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스티로폼처럼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오리털 바깥처럼 바깥은 차갑지만 안은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온몸을 막아서 봉구의 열을 유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나중에 얼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몸 좀 녹인 놈들하고 살살 계속 위치를 바꾸면서 온도가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또 먹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단체 역할을 하고. 그래서 발열하는 행동은 꿀벌의 체온을 정상 체온보다 9도 높은 40도까지 올릴 수 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까지 올렸을 때는 이제 외부에 그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난방벌 할 때 이렇게 몇 메다 그 거리 자기 몸을 뜨겁게 해갖고 전체를 이제 데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겨울에도 외기 온도가 6도나 7도 정도 비교적 따뜻한 그 좋은 날씨에는 약간 비행이 가능해요. 나와서 8분 가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자다께서 화장실 가듯이 얘들이 나와서 예, 배변을 한다는 거죠. 음, 춥지만 활동 안 하는 온도가 되지만 그래도 잠깐 나올 수 있는 온도가 외기 온도 한 6점.
6 내지 7도 정도, 그 정도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 겨울 봉구는 이 안에 그 내부의 그 코어가 유층이 있을 때는 35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그 비슷한 33도 조금씩 식어나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본부 내부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온도는 한 27도 정도가 된다. 그래서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는 않죠. 그 충분한 세력이 있다 그러면 벌들은 얼어 죽질 않는다 그래요. 다만 이제 그 땔감이 이게 모아둔 그 꿀장이 꿀을 다 먹어서 소비되면 이제 열낼 날 연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요 겉에 온도는 9도라 그랬고요. 어, 그 외에 본부 내부의 최저 온도가 12.8도. 그 유충을 키우지 않을 때, 에, 10점, 아니다. 이 본부 내부의 최저 온도는 뭐, 여기 겉에 그 살아있는 벌 자체의 온도가 12.8도라는 얘기인데, 에, 외부의 온도가 한 7.8도 정도 되면은 살아있는데, 그보다 낮게 되면은 이제 벌이 죽는다는 거죠. 요거 조금 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이제 겨울 먹이, 저장 먹이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다 먹으면 이제 옆으로 조금씩 옮기면서 계속 꿀을 먹으면서 겨울을 나죠. 이걸 보면은 이렇게 봉구라고 칠 때 빨간 색깔을 보이는 것들은 이제 그 높은 온도를 발견하는 그 난방벌이죠. 그리고 밖에 그러니까 쭉 모이는 게 아니라 군데 흩어져서 전체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거죠. 이게 여기 있는 벌들이 다 열을 내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밖에 좀 비교적 외부에 위치하면서 어, 얘네들이 위치하면서 이제 그 차단 외기를 차단하는 이 벌들 요 사이에도 또 난방벌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뜨끈하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정도로 이제 반려를 하는 거죠. 이제 반려하는 벌들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봉구를 이루면서 이 한겨울을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씨로 표현되어 있는 건 여기 화씨 95도면 섭씨 35도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제 90도, 95도면 32도에서 35도 사이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이로 그 단열재 그 벌 사이로 이제 수분과 이산화탄소 발생된 게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이렇게 계속 그런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벌통을 적외선 사진기 카메라로 찍어보면은, 요 가운데 쪽에 그 봉구가 뭉쳐있는 이쪽은 이제 순하게 보이는데 여기 이제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으로 조금씩 열이 식어나가고 있는데 예, 이 그냥 봐서는 잘 모르죠. 그걸 찍어보면 아 이쪽에 이제 이놈들이 살아있구나. 만약에 벌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다 시커멓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열어보면 이렇게 버글버글버글 이제 벌들이 봉구를 쥐고 있는데 요거 이제 개상인체로 겨울을 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 이제 훈연을 하면은 안에 있는 놈들은 연기를 피해서 싹 돌아 숨어버리는데 밖에 있는 놈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서 단열 작용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해. 그래서 가운데 놈들은 연기를 쐬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여기 이제 따뜻한 데 살고 있는 놈들은 씩 도망가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에 관한 이제 기타 다른 이제 단편 지식들을 보면은 모아둔 꿀의 3분의 2 정도는 이 벌들이 그 봉군 내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냉혈동물 곤충이긴 하지만 예, 그 마치 정원동물처럼 이제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 봉군 자체가 하나의 그 개체인 것처럼 이렇게 그 주위 환경을 컨트롤하면서 생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말벌을 대항할 때 이제 그 히팅 해갖고 스스로 뜨겁게 해서 가운데 말벌을 몰아넣어서 이제 죽이기도 하죠. 이렇게 대항하기도 하지. 또, 여왕벌 교체 시에도, 아, 이게
싫지 않네 하면은 이제 새로운 여왕벌을 대체 왕대로 만든 다음에 새로운 여왕벌이 어느 정도 산란도 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늙은 여왕을 팽시키는 거죠. 근데 뭐 물어 죽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싸갖고 죽인 다음에 대표 죽인 다음에 밖에다 집어 던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왕은 또 일벌하고 달리 그 뜨거운 온도를 쫙쫙 뛰지 못하나 보죠. 뭐 그런 일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발열 열하고 동구벌의 그 생활에 대해서 그 관련성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 다음 시간은 이제 이런 그 세계 환경에 관련된 그 IT적인 그 조절 혹은 모니터링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조금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